고등학교 때 제 영어 3년간 성적이 미수. 처음 학력고사를 봤는데 50점이 만점이었는데 12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가 사실 제 평생의 컴플렉스였습니다. 네, 저는 현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자체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무원, 일부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재난 업무라든가 민방위 담당 업무, 아까 얘기했던 비상대비 업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제 본인들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93년 2월에 제가 나이 30에 비교적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원래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1년 6개월 정도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다시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93년 2월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작은 총무처에서 해서 쭉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 파리에서 제가 해외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복귀한 이후부터 이제 재난 업무를 맡아서 재난 수습 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안전 개선 과장, 그리고 재난 복구 정책관, 재난 협력 정책관,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재난 부서에서 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서들을 짧은 기간에 제가 다 경험을 했고요. 공직 경력이 조금 특이한 게 제가 청와대도 2번을 근무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1번 근무를 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 총무비서관실의 인사팀에서 그리고 뒤늦게 해외도 또 2번을 근무를 하는 그런 또 행운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또 3년 뒤에 파리에 있는 OECD 한국 대표부, 거기에서 또 다시 근무하게 되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꼴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영어 3년간 성적이 미수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바닥 수준이었고, 제가 1983년에 처음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때 제 학력고사 성적이 그때는 영어가 50점이 만점이었는데 12점이었습니다. 29살 때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 영어 점수가 65점이었습니다. 영어가 사실 제 평생의 어떤 컴플렉스였습니다. 2010년 7월에 제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준대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갔다가 거기서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에 빠진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딱 있은 이후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가 이제 제가 정확히 나이가 47살 때였고, 그때까지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영어로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해드리고, 뒤늦게 이렇게 흥미를 가지다 보니까 작년 2월에 제가 대학을 한 지 32년 만에 무려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에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입니다. 거기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원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여러 외국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고 또 그룹 토론도 하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어떤 영어가 일상이 되어가는, 싱가포르에서 2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제 영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준 토마스는 그 대사관이 근무하는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제가 토마스한테 영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 토마스하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들리기도 하고 조금 말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신기한 거예요. 또 그 싱가포르의 정부기관 사람들도 일부러 막 만나서, 옛날에는 무서워서 만나자 그러면은 회피하고 메일로만 꼭 필요하면 이제 연락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자신이 생기니까 일부러 메일 보내서 야,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보직을 맡은 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원단에 이제 보직을 받았습니다. 바로 청와대 들어가서 2년 6개월을 근무했으니까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하는데 집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그 졸린 시간에도 제가 그때는 잠시 짬을 내서 싱가포르에서 보던 스트레치 타임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읽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다시 이제 행정안전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파리에 있는 OECD 한국 대표부 거기에 자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또 싱가포르에서 했던 영어 가지고는 턱도 없더라고요. 어떤 생활 영어 가지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하는 영어는 또 액센트가 다 다릅니다. 그건 또 미국이나 영국 영어는 그럼 알아듣기 쉽냐? 빨리 얘기해 버려요. 거기서 또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대표부에 파견 나와 있는 다른 동료들 부처에서 그분들하고 한국 사람끼리 영어 토론회 동아리 방도 만들었고요. OECD에 있는 사무국에 있는 업무 파트너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업무를 할 때 가능하면 메일은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아무래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면은 훨씬 더 분위기도 부드럽고 또 업무가 또 필요할 업무 협의가 필요할 땐 또 사무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재난복구국장으로 제가 국장 승진해서 갔을 때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재난 영어 강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강의를 해본 게 영어뿐만 아니고 그때가 처음입니다. 제가 대본을 다 써가지고 한 달 정도 야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두 번째 강의 기회가 이제 그때는 제가 재난협력국장이라고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검사소 같은 거 이렇게 만난 것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굉장히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호평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국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 나라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및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말레이시아 공무원들 데려다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또 두 번째로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세대에 비해서 MZ세대들 공무원들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혜택으로 보면은 저희들도 뭐 보수 수준 높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사실 조금 그렇지만은 공직이라는 게 또 그런 우리가 어떤 메리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좋은 혜택들도 있거든요. 신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 같은 복지제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본인만 더 열심히 한다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뭐 해외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저처럼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든가 또 공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국민의 봉사자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충분히 어떤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큰 보람으로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K 재난관리 체계 같은 거를 퇴직하고 나서도 좀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국내 교육생들한테도 좀 전달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